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한다는 것, 책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이 내 인생의 바이블이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인생 바이블로 선언한 책이라고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감명 깊게 레이 크록의 책을 읽었고 실제로도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오늘 책의 저자를 존경하고 그의 경영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사업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를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이죠. 레이 크록. 그런데 이걸 언제 시작했느냐? 52세 때 이 패스트푸드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시작한 맥도날드가 현재는 전 세계 120여 개 나라 3만 5천여 매장, 그리고 대표 상품 빅맥이죠. 빅맥 지수라고 각 나라의 물가를 측정하는 지수로 사용될 정도로 이 맥도날드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죠. 그리고 레이 크록 이분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중요한 인물 100인에 올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차만 봐도 정말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1장,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제4장, 위험 없는 성공은 없다. 제5장, 사업에서의 완벽함은 당연합니다. 제6장, 일을 맡긴다는 건 권한까지 맡긴다는 것. 7장, 사업은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간다. 8장, 추진력을 견딘 로켓만이 날아오를 수 있다. 9장, 때로는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다. 10장, 쉬운 방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11장, 권한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 12장, 불황일 때가 바로 일해야 할 때. 13장, 사업은 그림처럼 벽에 걸어놓은 뒤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4장,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15장, 경제적으로 가는 유일한 길.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5장까지 사업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치열함, 위기 상황에서의 그런 절박함, 그리고 결국 시간을 통해서 보여준 그의 투지, 이런 것들이 참 와닿는 그런 책이었고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이 챕터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푸르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 이 말이 레이 크록이 평소에 자주 되뇌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미숙할 때는 성숙하려고 이렇게 투지를 가지게 되고 불안해하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숙에 도달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꿰뚫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숙에 도달하는 그 지점에서 또 다른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레이 크록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죠. 종이컵 팔면서 17년 동안 영업조직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고 또 다른 기회를 찾은 거죠. 멀티믹서를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기회에 눈을 뜬 부분이 바로 52세 때 맥도날드, 그 거래처 중에 한 곳, 작은 시골 식당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기회를 포착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사람을 설득하는 부분이 나오죠. 영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이겠죠. 여기서 레이 크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세일즈맨이 말을 멈춰야 할 결정적인 순간은 이 순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사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세일즈맨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말을 멈춰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나는 고객으로 점찍은 사람이 몸을 꼼지락거리거나 시계에 눈길을 주거나 창밖을 보거나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채면
곧바로 말을 멈추고 주문을 권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솔직하고 단순한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빙빙 돌리거나 이렇게 근사하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떤 것들을 설득하는 것들을 원하기보다는 좀 솔직하고 단순하게 제품을 홍보하고 바로 주문을 권하면 고객들은 의외로 물건을 샀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몸을 꼼지락거린다거나 시계에 눈길을 주거나 창밖을 보거나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좀 이제 지루하다는 거죠. 뭐 다른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멈추고 본론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주문을 권하는 거. 이 부분이 좀 재미있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길게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상대가 지루해하는 순간 굳이 길게 얘기해봤자 그것이 허공으로 날아가죠. 아무리 멋진 발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권유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반응을 고려한 반응이 최선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부분이었고요. 6장에서 일을 맡긴다는 건 권한까지 맡긴다는 거. 어떤 일을 시킬 사람을 고용했다면 그가 방해 없이 일을 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사람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애초부터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과 어떤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또는 나만큼 할 수 있는 일을 위임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함으로 인해서 내 시간과 효용을 최대한으로 높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런데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권한을 그 사람에게 같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긴다면 방해 없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 자체도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것이 그만큼 또 쉽지 않다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일을 맡기게 되면 계속 확인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고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권한까지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8장에서 추진력을 견딘 로켓만이 날아오를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 강력한 저항을 오래 버틴 로켓만이 이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 결국 투지, 의지, 인내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장이더라고요. 이 책을 보다 보면 레이크록으로 인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서부터 맥도날드를 운영하면서 가맹주들을 같이 성장시키는 것들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가맹주들, 초기에 같이 했던 가맹주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시기에는 그 가맹주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버텨낸 사람들은 결국 성취를 맛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맥도날드가 누구에게나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맥도날드 레스토랑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근성과 인내력이 필요하다. 특별한 재능이나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고 원칙에 충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맥도날드 매장을 마련해서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많은 가맹점 운영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해왔다. 그리고 경쟁사와의 소송이 있었던 경우 레이크록의 충고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정부에 떠넘겨서 경쟁업체를 물리치느니 파산하는 게 낫다는 거죠. 더 좋은 15센트짜리 햄버거를 만들거나 더 나은 상인이 되거나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깨끗한 매장을 만들어서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면
파산을 선언하고 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를 대하는 그 태도도 긴 시각으로, 좀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영관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불황일 때가 바로 이래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황 시기에 부동산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구매를 마치고 비축해둔 온갖 종류의 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의 경제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제길, 불황일 때가 건축을 시작해야 할 때야. 경기가 회복돼서 물가가 인상되면 비용만 늘어날 뿐이라고 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나. 부지가 좋고 구입할 능력만 되면 바로 건물을 올려서 경쟁자보다 먼저 그곳을 선점해야 된단 말이야. 지역의 돈과 활력을 끌어들이면 사람들은 맥도날드에 좋은 인상을 받게 될 걸세. 불황일 때 뭔가를 시작하고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레이 크록은 오히려 정말 기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 크록이 야구 구단을 소유하게 되면서 벌어진 해프닝인데요. 그 구단의 선수들이 굉장히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아나운서 마이크 뺏어가지고 제대로 하라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른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선수들에게도 응원하는 그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구 구단의 사무 직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받는 급여 체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전체 직원의 급여를 올려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구업계는 전통적으로 직원들의 급여가 아주 짠 편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레이 크록은 전통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내가 소유한 곳에서는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게 하겠노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에 필요한 단 한 가지 힘,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 타고난 소질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투지. 밀고 나가라. 세상의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순 없다. 재능으로는 안 된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천재성도 소용없다. 이름값 못한 천재가 수두룩하다. 교육도 안 된다. 세상은 고학력의 낙오자로 가득하다. 전능의 힘을 가진 건 끈기와 투지뿐이라는 거죠. 이 레이 크록의 사업하는 과정을 보면서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고수해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리고 그 협력사들, 그리고 가맹주들, 그리고 경쟁사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고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서 있는 사람이 끝까지 지키려고 투쟁하는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푸르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성숙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는 거. 이 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싸우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느껴지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고객 가치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협력사와 그리고 가맹주들을 정말 끌어안고 상생하려는 그런 태도, 그리고 경쟁사를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분투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좋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레이 크록이 공상가라고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꿈을 많이 꾸고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실현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분들도 보시면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2세 때 처음 시작했대요. 패스트푸드 업종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종이컵 회사 그리고 믹서기 회사 영업직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52세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대요. 그 부분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공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 크록의 사업을 한다는 것, 본인이 하는 일들 속에서 틈새를 찾는 것,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기회를 찾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